예, 오늘의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알파벳과 애플이 급등하면서 이제 나스닥은 올랐고, 그렇지만 이제 경기 우려가 또 일부 제기되다 보니까 다우는 약간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7월 구인 공고가 예상치 하회했습니다. 국채금리 내려가고 9월 금리 인하는 거의 확실시된다,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졌고요. 우리 증시는 이제 외국인들이 모처럼 이틀 연속 매수했는데 3일 연속 매수가 최근에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오늘 대규모로 매수해 준다면 뭔가 흐름이 바뀐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주도주가 나와야 되는데 최근에 순환매만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도주와 외국인들의 연속 매수가 나오는지 오늘 장에서 체크를 해봐야겠습니다. 우선 미증시는 다우는 약간 빠지고 S&P 500, 나스닥 올라가고, 근데 러셀 2000은 또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빅테크, 메인 종목은 이제 빅테크, 특히 애플과 구글이었고, 그 외 종목군들은 좀 조심스러웠다, 이렇게 봐야겠죠. 실제로 보면 국제유가 하락하면서 에너지 업종 2% 빠진 게 있었고, 통신 서비스 업종, 구글이 여기 들어가거든요. 이게 3.7% 업종 지수가 급등한 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뭐 많이 올랐다, 많이 빠졌다, 이 정도 선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심스러웠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에너지냐, 아니면 이제 구글, 알파벳, 그다음에 애플이냐, 이 흐름으로 시장에서는 갈렸고 나머지는 그냥 조심스러웠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시장에 영향을 준 이슈를 또 정리해 보면 미국 법원에서 이제 알파벳 크롬 사업부 매각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제 알파벳의 기업 가치가 좀 쪼개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걱정이 좀 있었고, 또 애플하고 이제 검색 제휴,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애플 아이폰에 구글의 검색 기능이 기본으로 장착이 되잖아요. 예, 그 조건으로 구글에서 이제 애플에 연 200억 달러 정도 주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양쪽 사이에 다 좋은 거죠. 그러니까 기본 검색으로 구글이 장착되면 이제 알파벳에 좋은 거고, 애플은 어쨌든 돈을 연간 200억 달러 받으니까 좋은 거고, 근데 어쨌든 이게 지속된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두 기업은 불확실성이 제거가 됐다, 이러면서 이제 급등을 하는 이제 그런 이유로 작동을 했고, 이게 오늘 나스닥을 끌어올리는 결정적인 계기였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일자리 수가 줄었어요. 그러니까 구인 건수가 매달 이렇게 구인 공고를 갖다가 이렇게 데이터를 내는데 718만이 나와서 예상치 740만보다 낮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고용시장이 뭔가 좀 안 좋게 돌아가나 보다, 이런 우려를 또 자극을 했고요. 뭐 이것 때문에 금리가 내려간 건 좋지만 고용에 대한 걱정을 하는 일부 투자자들은 또 매도를 하게 되는 그런 이유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베이지북, 이거는 연준에서 현재 미국의 경제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라고 쓰는 건데, 대부분 지역에서 경제 활동이 정체되고 있고 인플레이션은 약간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베이지북은 미국 경제가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다, 그렇다고 뭐 확 나쁜 건 아닌데 그냥 어정쩡하다, 이렇게 또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연준 인사들은 의견이 다 엇갈렸습니다. 이건 잠시 후에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고, 지금 대법원으로 관세 소송이 넘어가 있잖아요.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위법하다, 1심과 2심에서는 그렇게 판결이 나왔죠. 그러니까 대법원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화당이 임명한 판사가 6명, 민주당이 임명한 판사가 3명, 그래서 보수가 조금 더 우세긴 한데, 공화당이 임명한 사람 중에서 두 사람은 가끔 중도적인 판결을 내리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결과 나올지 장담을 못 하겠는데, 어쨌든 결과는 내년도 초에나 나올 것 같고, 그 전까지는 조금 불확실성이 이어지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런 우려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지만 증시에 대해서는 여전히 낙관론이 우세한데, HSBC에서 오늘 증시 전망을 높였거든요. 근데 뭐 높여봐야 뭐 6,400에서 6,500으로 높인 거라 의미 있는 건 아닌데, 어쨌든 그 이후로 관세 영향 크지 않다. 그리고 AI 투자가 이어지면서 주식시장 강세를 보일 수 있는 게 좀 두드러지는 것 같다, 이런 의견을 또 제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울프 리서치에서도 AI에 대한 투자가 이어진다라면 9월 이후에 증시는 다시 올라갈 것 같다, 또 이런 낙관론도 이제 제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오늘 뭐 시장에서 주목받은 건 알파벳 애플을 제외하고는 이제 고용지표였어요. 그러니까 7월 구인 공고가 718만이었거든요. 근데 예상이 740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수치는 작년 9월에 710만 나온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이었고, 그러니까 2020년 이후에 720만 이하를 찍은 거는
두 번째였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미국의 고용 시장이 뭔가 좀 식고 있구나. 이 구인 공고라는 거는 이제 일자리 사람을 쓰겠습니다라고 해서 이제 구인하겠다라고 이제 공고를 내는 거를 얘기하는 건데 계속 추세를 보면 좀 줄어드는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안 뽑기 시작하나 보다. 그러면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건가? 기업들이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고용이 좀 둔해지고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된 거고. 근데 어쨌든 지금은 금리가 중요했는데 금리가 이 데이터 나오고서 뚝 떨어졌습니다. 예, 뭐 저희는 막 4.3% 이렇게 가기도 했었는데 다시 또 4.3% 탈환했었거든요. 근데 이 데이터 나오고서는 4.2% 정도까지 뚝 떨어지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고, 이번 달 FOMC 회의에서 금리를 내릴 것이다 라고 보는 확률은 95.6%, 거의 96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결 확률은 4.4가 됐으니까 지금으로서는 금리 인하는 사실상 확정적이다.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졌죠. 이거는 이제 지금 이제 좋은 거냐 나쁜 거냐라는 건데 지금은 나쁜 거로 보긴 좀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의 고용 지표가 둔화되긴 했어도 저걸 침체라고 얘기할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냥 어쨌든 금리 인하하면 시장에서는 좀 다행이다 이렇게 여길 상황은 될 것 같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준 인사들 금리 인하 결정하는 연준 인사들 발언을 좀 종합해 보면 크리스토퍼 월러 이 사람은 차기 연준 의장으로도 유력한 사람이죠. 9월 회의에 금리 내려야 된다. 그리고 연속적으로 계속 내릴지는 지표 보면서 판단을 할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관세에 따른 인플레이션 영향은 지속적이진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어쨌든 인플레 우려보다 일단 금리는 내려야 돼.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알베르토 무살렘 같은 경우는 경제를 고려할 때 금리는 현재가 적당한 것 같다. 그리고 이제 변화를 주려면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일단 고용 지표하고 물가 지표가 낮아지면 그러면 이제 금리를 그거 보면서 금리 내릴지 판단할 것 같아. 뭐 이런 좀 중립적인 그런 이제 메시지를 내놨고요. 라파엘 보스틱 같은 경우는 연내 금리 인하는 한 번 정도가 적당할 것 같다. 근데 고용이 좀 냉각되고 있는 건 맞는데 무너진 것까지는 아니야. 그래서 연내 한 번 정도, 그다음에 그 외에 데이터 보면서 추가 여부는 판단 이런 메시지를 내놨고요. 닐 카시카리는 고용은 식고 있고 물가는 높아서 연준의 책무가 두 가지잖아요. 예, 고용을 잡고 물가를 안정시키고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다 잡기가 어정쩡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특이하게도 수치를 제시했습니다. 신규 일자리 균형은 7만 5천이 적당하다. 그러니까 이 사람 기준으로 비농업 일자리가 7만 5천 밑으로 내려가면 금리를 내리고 그 이상이면 좀 생각을 해보고 이렇게 기준을 제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연준 인사들의 발언은 대체로 좀 섞여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뭐 주요 종목 보면 빅테크는 오늘 엔비디아 빼고는 대부분 다 소폭이라도 다 올랐습니다. 뭐 애플 3.8%, 알파벳 9% 이제 급등을 했고 테슬라가 1.4% 올라갔는데 그 머스크가 이제 우리의 메인 사업은 자동차가 아니야 로봇이야 뭐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럼 자동차 데이터 가지고 걱정할 필요는 없겠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제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상승률 상위로 보면 뭐 알파벳이 압도적이었고 그 외에 이제 메이시스 백화점 관련주가 오늘 큰 폭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 외에 이제 뭐 태양광주 다시 또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하락한 종목 오늘 국제유가가 오펙 플러스가 증산한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유가가 빠졌거든요. 그래서 에너지주들이 또 약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오늘의 어떤 특징주 흐름이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이게 이제 월봉 지수인데 월봉에서 이제 상승으로 이제 가려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나름대로는 중요한 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월봉에서 두 달 연속 하락은 상승장의 끝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필이면 그 두 달째 데이터를 봐야 되는 게 9월이죠. 예, 그러니까 이게 9월은 또 불안하다라고 투자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9월에 거의 플러스 비슷하게 마감이 되면, 아, 강세장은 끝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런 기대치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제 9월에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미국의 금리 인하가 어떤 이유로 내려지게 되는지 거기에 대한 어떤 해석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서 이제 아마 다음 주가 이제 시장에서 승부수가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최근에 추세가 좀 괜찮아요. 그러니까 보시면 이제 분 차트인데 1분 차트인데 이게 약간 이제 올라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틀 연속 올라갔는데 각도도 그냥 장중에 계속 어쨌든 좀 완만하게 올라가는 그런 시도가 있죠. 그렇다고 뭐 엄청나게 올라간 건 아닌데 근데 이 기조가
오늘도 이어질 거냐. 그럼 만약에 이 기조가 오늘도 이어지면 오늘은 거의 3200에 근접한다라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장에서도 이 흐름이 이어지게 되는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거고, 코스닥은 지금 21선 회복 앞두고 있는 상태거든요. 지금 거의 61선까지는 올라왔고 21선 회복이 되고 거기에 안착이 되느냐, 그러니까 이 구도에 따라서 코스닥의 추세가 바뀌는지 이게 이제 결정이 될 텐데, 근데 또 하나는 지금 이동평균선이 몰려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5일선, 21선, 61선, 121선 한참 아래에 있으니까 이제 빼버리고 이동평균선 3개가 지금 몰려 있는데, 지난 5월 중순 이후에 이동평균선 3개가 거의 몰려 있을 때 그때는 시장이 확 하고 밀고 올라가는 그런 양상이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위아래가 다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쁘게 보면 고점이 낮아지고 있는 추세라서 여기서 이제 돌파하지 못하면 또 고점은 또 내려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될 수 있어서 그러니까 이래저래 되게 중요한 위치거든요. 근데 아마 시간 끌지 않고 조만간 코스닥은 좀 방향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최근에 좀 다행스러운 건 개인들 매도하고 외국인 매수, 기관도 매수하는 날이 더 늘어나고, 그러니까 이런 구도가 됐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외국인 기관이 동시에 매도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탁금이 지금 없어서 개인들 자금 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기관 없으면 추세가 돌아서지 못하니까 이 구도가 어떻게 나오는지가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종목들 수급을 보면, 추세를 보면, 이제 알테오젠, 알테오젠은 최근에 추세가 좋아졌어요. 아이고, 제가 장방이 잘못돼서. 추세가 좋아졌는데 수급을 보면 알테오젠 최근 들어서 기관이 좀 매수하는 날이 조금 빈번해지려나? 이런 기대가 있죠. 근데 그렇다고 안정적으로 매수가 쭉쭉 들어오는 건 아닌데, 최근 들어서 외국인 기관의 수급이 조금 개선되는 조짐이 있다. 주가도 조금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에코프로비엠은 최근에 계속 하락하고 있고 양봉이 없어요. 제가 중요한 고비라고 말씀을 드렸던 자리에서 이제 특이하게도 거기다 너무 노골적으로 정확하게 맞고 떨어지는 모습이 나왔는데, 근데 지금 21선에서 지지가 됐어야 되는데 끌어내려졌거든요. 그러니까 수급도 불안하죠. 그러니까 에코프로비엠은 이 외국인 기관 투자들이 이틀 이상 연속으로 매수해주는 흐름이 나와줘야 이제 바닥에 나올 텐데, 이 흐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엔터주는 승승장구하다가 최근에 케이팝 아이돌 그룹들의 중국 공연이 취소됐다,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밀렸는데, 다만 이제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가 아직까지는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약간 매도가 나오긴 했는데 기관들이 이틀 연속 매도는 잘 안 했었어요. 근데 기관 매수가 이어진다라면 주가는 완전히 깨진 건 아니다, 이렇게 해석될 여지는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원익 IPS, 그러니까 반도체 소부장 중에서 실적 효과로 가장 핫하게 올라갔던 종목인데 흘러내리더니 중요한 21선이 깨져버린 상태거든요. 근데 이게 외국인들은 계속 매집을 해요. 그러니까 근데 기관들이 저렇게 팔면서 주가는 흘러내렸는데, 흘러내린 걸 외국인들을 매집하고 있거든요. 저거는 기관들 매도만 마무리가 되면 주가가 올라간다는 의미가 되잖아요. 그래서 기관 매도가 마무리가 되는지 여부 단기적으로는 좀 집중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종별 추세, 그리고 이제 수급 동향 이렇게 좀 짚어봤으니까 그 외 종목군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살펴보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요약을 해보면 알파벳은 사실 우리 증시에 이렇게 영향이 큰 종목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애플은 영향이 있잖아요. 근데 애플이 올라간 게 아이폰이 잘 팔려서가 아니라 알파벳한테 돈을 연간 200억 달러 받을 거라서 이것 때문에 올라간 거거든요. 근데 이제 애플 신제품 출시 이야기도 있고 해서 어쨌든 우리 증시에 이 관련된 종목군들이 이제 움직임이 나오죠. 이게 엮으면 또 관련 종목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 반응이 나오는지 좀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 이거는 신흥시장에 유리한 이제 재료인데, 오늘 금리도 또 빠졌잖아요. 달러 인덱스도 하락하고, 요 구도 속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3일 연속 매수할 수 있을 거냐. 이틀 동안 한 9천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는데 오늘 장에서도 매수가 붙을 수 있는지, 요 흐름이 되게 중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은 다 좋은데 그러니까 문제가 800 회복이 안 돼 있고 주도주가 없어요. 그러니까 2차 전지 흘러내리고 알테오젠이 조금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알테오젠은 저거 이제 좀 지나면 코스피 종목으로 봐야지,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업종으로 볼 때 제약바이오가 살아나느냐 또는 반도체가 살아나느냐 등등 어떤 메인 주도주 등장이 되게 중요해서, 그러니까 이런 구도를 만들어내는지 여부가 이제 코스닥이 아까 보여드린 대로 되게 변곡점이거든요. 그래서 이 즈음에서 뭔가 좀 변화가 생기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하나 좀 주목해 볼 만한 건 중국 투자자들이 신용거래가 그렇게 많아지고 있대요. 이거는 이제 나쁘게 보면 B2가 늘어나는 거긴 한데, 좋게 보면
주식시장에 대한 자신감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국 증시 최근에 뭐 약간 단기로는 좀 눌림이 있긴 하지만 주식시장은 더 올라갈 거다 이런 기대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 증시 보면 고객예탁금이 정말 놀라울 정도로 정체입니다. 그러니까 8월 초하고 지금하고 거의 똑같아요. 예, 그러니까 월말 월초에는 원래 예탁금이 몇 조 단위로 늘었다 줄었다 하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뭐 이제 그 데이터는 자세히 볼 필요는 없는데, 근데 추세를 보면 고객예탁금이 이 보시면 8월 25일 66조, 현재 66조 똑같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아마 제 생각에는 근데 다음 주 미국의 FMC, 그러니까 이제 고용지표 주말에 넘어가고 그래서 금리 인하가 어떤 형태로 자리 잡고 하면 예탁금에 어떤 변화가 좀 생길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정체인데 향후에 예탁금의 변화 가능성은 이제 좀 있어 보인다. 그래서 다음 주 정도에 어떤 의미 있는 변화가 생긴다면 개인들이 선호하는 종목에도 좀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근데 지금 당장은 외국인 기관이 주도하는 종목 장세니까 이 안에서 종목을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다.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또 오늘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예,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